폭풍 같은 변동성이 몰아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최근에 엄청난 상승 기대와 함께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던 비트코인. 오늘 드디어 달러 기준으로도 전고를 뚫어주면서 69,000달러 찍고 비트코인 보유자 수익률 100%를 달성하는 위험을 보이기도 했었으나 그 이후 떡락이 시작되면서 한때 59,000달러 선까지 크게 밀리며 지금 현재는 62,555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3,800달러까지 올랐었던 이더리움은 3,445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변동성에 적응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비트코인의 번지점프 다이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에 엄청나게 높았었던 펀딩 비율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음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9,000달러 정도의 흔들기가 나온다. 정말 간만에 무시무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롱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은 뚝배기가 완전히 날아갔죠. 과연 이제부터 비트코인은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V자 반등 나오면 되게 웃기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번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소식 뒤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이 오늘 전고를 갱신했다라고 합니다. 2138달러 전고를 갱신을 했는데 왠지 초라합니다. 금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왠지 좀 허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보고 있다가 금 쳐다보니까 무슨 콩나물 자라는 거 구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금을 털고 비트코인으로 옮겨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떡락이 가중되기 전에 코인베이스 및 크라켄의 유로마켓에서 플래시 크래시라고 하죠. 가격이 순식간에 뚝 떨어졌다가 바로 튀어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한때 유로 기준으로 코인베이스에서 48,529유로까지 떡락했었던 비트코인, 크라켄 기준으로는 58,400유로까지 떨어졌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누가 유럽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집어 던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혹시라도 밑에 거미줄 매수 쳐놓고 있었던 사람들은 매수가 되었으면 쾌재를 부르기도 했겠죠. 자, 아무튼지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쭉쭉 빠지고 있는 가운데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비트코인 수요가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었으니까. 미국 기준으로 지난 월요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 5억 6,27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피델리티 ETF로는 순유입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개수로 치자면은 비트코인 14,494개가 추가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블랙락에만 6,220개, 피델리티에는 5,990개가 추가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쉽사리 떡락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더욱더 자신있게 롱을 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었을까? 근데 지금 비극으로 끝나고 있는데 현물 ETF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트코인 ETP도 100만 비트코인까지 보유량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수요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수요가 지속된다라면은 올해 여름쯤 해가지고 금 ETF를 추월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현물 ETF가 매월 100억 달러씩 운용 자산을 늘린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은 지금 기세가 살벌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금 ETF도 한번 넘볼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미국 현물 ETF 수요만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여기서도 뛰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수요는 확대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증권거래소 운영사인 도이체베르제 그룹이 최근에 기관 투자자 전용 화폐 거래 플랫폼인 도이체베르제 디지털 익스체인지를 출범했다라고 합니다. 이름 좀 간단하게 짓지. 아무튼지간에 DBDX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유럽의 기관들이 이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손쉽게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지 않겠느냐. 홍콩 쪽에서 현물 ETF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홍콩 쪽 현물 ETF 출시가 되게 되면은 또 다른 수요의 물결이 몰아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불리는 요구불 예금 잔액이 5대 은행에서만 한 달 사이 23조 원 넘게 늘었다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비트코인 상승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해당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은행 한 곳에 돈을 오래 묶어 놓는 것보다는 코인으로 넘어가자는 식의 유입이 많아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당연히 코인 투자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라면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돈을 너무 많이 걸면 안 되고 여윳돈으로 천천히 시작을 해야 되겠죠. 특히나 그런 의미에서다가 선물 거래 절대 비추입니다. 하여튼지 간에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전고를 갱신하게 되면 이러한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 하면은 상남자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6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지금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이 19만 3천 개, 마이클 세일러 본인도 개인적으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또 사. 야,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는 것도 좋지만은 이 돼지도 아니고 혼자 다 먹으려고 하냐? 그거 쉬엄쉬엄 갑시다. 쉬엄쉬엄. 최근에 비트코인 골드러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밝힌 마이클 세일러. 언행 일치를 보이면서 본인이 앞서가지고 비트코인을 최대한 매수하려고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트윗을 보고 어제 피터 시프가 개거품을 꼬로록 무는 것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마이클 셀러 보고 미쳤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피터 시프를 조롱하는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조 비트코인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진짜 불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강세장이라고 생각하는가? 귀엽군. 전혀 아니다. 지금은 워밍업 단계다. 펀더멘탈이 주도하는 완전한 강세장은 비트코인 매크로 인덱스가 첨부한 이미지의 파란색 상단 밴드를 돌파했을 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돌파를 거의 할랑말랑 하고 있는데 이거 뚫으면 진짜 떡상이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상승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건 크릭의 설립자이자 최근에는 여러 다른 사업에 몰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던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전 패턴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전고를 뚫으면은 가격이 그 자리부터 2배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다가 현물 ETF 반감기에 힘입어가지고 비트코인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MVRV 지표 이 뭐식입니까? 비트코인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를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랐다. 19.57%까지 올랐는데 2021년도 2월 이후 해당 수치가 18%를 넘었을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24에서 55% 정도 급락을 경험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를 했는데 지금 일단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몇 주 전에도 3일봉 차트 보면서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분석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반해서 수요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러한 경고를 무시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인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비트코인 최근 하락에 최소 비트코인 상에서만 13억 달러가 청산되는 그런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더 청산이 많이 됐겠죠, 추가적으로. 자, 그 다음에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전고를 뚫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 치는 모습이 나왔었다. 지금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네브라스칸 군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부터 그래도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꼬리를 길게 남긴 다음에 비트코인 반등 할랑말랑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또 다른 비트코인 큰 그림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도널트 꾀꾀 오리 선생은 최근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터치하고 조정을 받는데 이거는 하락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나마 비트코인이 중간 지점에서 조정을 받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다. 왜냐? 비트코인은 반드시 전고를 다시 뚫고 더 높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대로 바보인 사람들이나 트리플 탑이라는 패턴을 믿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조정 같은 경우는 신이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매수하라고 그나마 주는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상황에서 수요가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조정받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알아서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자 한 트위터 사용자가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 오리 선생이 보시기에는 비트코인이 최대 어디까지 흐를 것 같습니까? 5만 달러 정도? 라고 질문을 하자 오리 선생이 차트를 보고 판단을 하기에는 최대 4만 5천 달러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비트코인 투자 환경을 봤을 때는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떨어지는 척 하면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다가 V자 반등 진짜 나오면은 정말 재밌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짐 크레이머, 말하는 모든 것이 반대로 간다.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번 하락으로부터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 말인즉슨 이번 하락으로부터 확실히 비트코인이 회복을 할 것이다 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알트코인들 및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게 되는데요. 먼저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알트코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하는 것만큼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 하락하는 것은 찐불장 시작 전에 주어지는 몇 안 되는 매수 찬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조만간에 알트코인들을 대량 매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레이더 엑소 같은 경우는 한 수 더 떠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잘 버티는 알트들을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잘 버티는 알트들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라고 하자 사람들이 앞다투어가지고 댓글을 다는데요. 일단 본인들이 들고 있는 거 위주로 댓글을 달겠죠. 이런 식으로 AI부터 시작해가지고 밈코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옵티미즘 같은 코인, 지금 하락세에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 솔라나, 패치 AI, PYR 같은 경우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댓글을 달아줍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조정받을 때 잘 버티는 알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비트코인이 회복할 때 해당 알트가 더욱더 높게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알트코인들이 튀어오를지 혹은 지금 잘 버티고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루나가 조만간에 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진정된 다음에 루나가 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루나와 관련된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도건이 결국 미국 인도를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소식 나올까봐 과거에 도건 미국행 결정됐다라고 했을 때 최종 판결인가 그거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라고 기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을 통해 가지고 이를 뒤집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겁나 맥인 것 같죠? 뇌물을 많이 처먹은 몬테네그로 쪽에서 이런 식으로 도건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뽀찌를 좀 찔러 줬겠죠. 이어서는 패치 AI 관련된 호재가 나왔는데요. 1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노리고 있는 1순위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패치 AI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어제 영상을 올린 다음에 나온 소식, SEC가 놀랍지 않게도 블랙락 및 피델리티가 신청했었던 현물 ETF 승인에 관련된 결정을 미뤘다라고 합니다. 역시 얍삽한 SEC 및 게리 겐세이. 이거 만약에 혹시라도 어제 승인됐다는 소식 나왔었으면은 지금 오늘 비트코인 덩어나게 아니라 이더리움 위주로 해가지고 더 날아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네크 연구 책임자는 이야기하기를 올해 말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세타코인, 세타랩스 측에서 밝히기를 39억대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AI 컴퓨팅을 활용할 수 있는 엣지 클라우드가 다가오는 5월 1일 출시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라고 하고, AI가 대세다 보니까 저스틴 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비트토렌트와 AI를 결합을 시켜보겠다라고 하면서 비트토렌트 토큰 상승 좀 시켜달라고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전략이 퀀텀에는 통했었는데 비트토렌트 토큰에도 잘 통할 수 있을 것인가. 너도 나도 AI 도입. 다음으로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었던 밈코인들, 그만큼 조정이 가파르게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인지 한 고래는 밈코인 WIF 3,752만 개, 6,980만 달러어치를 사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로빈후드 상장을 한번 또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마지막으로는 반달러 연합이죠. 브릭스 국가에서 푸틴의 서명과 함께 달러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푸틴이 서명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냐? 어제 트위터에서 봤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본격적인 화폐 전쟁, 막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최종 승자는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영상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광고 틀어주기 부탁을 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오.